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5.18과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5.18과 그 부마 항쟁에 대한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5.18에 대해서 이 연재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지금 4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사실이 지금 그 규명이 안 돼 있죠. 누가 최초의 발포 명령자냐. 그리고 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신군 후에 광주 시민 학살을 승인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카터 대통령 생전에 직접 그 카터 대통령 서한을 보내서 광주의 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만 뭐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광주 항쟁, 광주 학살에 주목하는 부분은 당시 한미 군사 관계입니다. 한미 군사 관계가 오늘날 그렇듯이 뭐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죠. 한국이 미국에 말이죠. 어떤 예속됐다, 종속됐다. 심한 경우는 뭐 점령국과 피점령국 관계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한미군의 그 취해법권적 특권이 대단히 막강하다. 그래서 한국은 말이죠. 미국의 한반도 그 군사 전략이죠.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비밀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의 그런 결정을 따라서 하고 있죠. 소파 3조와 28조가 그것인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그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카터는 왜 그 끔찍한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은 역시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80년 당시 5월 당시에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그 항쟁 초기에 두 번이나 대책, 긴급 대책회가 열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 카터가 신군부의 광주 시민 학살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체로키 파일이라고 미국의 한 언론인이 말이죠. 미국의 비밀 자료라든지 정보 자료 등을 그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책으로 펴냈는데, 아쉬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다 그 검게 많이 치어진 편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광주 항쟁의 그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보면 결국 미국이 그 결정하는 부분은 아주 그 작은 분량이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역시 광주 항쟁하면 5월 18일 그 전남대학교에서 말이죠. 신군부가 학생과 시민들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인데, 역시 이제 그 이른바 한미 관계, 한미 군사 관계, 또 한국군의 어떤 그 헌법적 책무,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상위 개념은 한미 동맹, 한미 관계죠. 그러니까 이 광주 항쟁이 신군부의 정권 찬탈 야욕인 말이죠. 아주 그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많은 양민이 학살당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뭐 그 부분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중요하고. 근데 신군부가 그 카터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서 그렇게 양민을 학살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 역사는 가정 없습니다만은 카터가 그러한 결정 안 했다 그러면 신군부가 양민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당시 한미 군사관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저한 미국의 그 통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87년 5월 광주 항쟁 미국의 결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말이죠. 그 배경적인 그 사실을 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광주는 그 휴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저 광주에 보면 미 공군기지를 광주에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과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항쟁 이전에 그 우리가 11.6이라든지 말이죠. 부마 항쟁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죠. 세계가 다 놀라는 사건이었는데 당시 보면 백악관은 뭐 비상 안보 회의라든지 대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광주 항쟁 당시 두 번이나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을까? 그건 광주 미 공군기지가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뭔가 그 중요한 게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전협정 이후로 주한미군은 비밀리에 중국, 소련, 80년은 소련이죠. 상대로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죠. SIOP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냉전 시대 1970년, 80년대까지 주한미군은 다량의 전술 핵무기를 보였는데 많을 때는 1000기까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주한미군은 말이죠. 북한 방어 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핵무기 없었습니다. 1000개를 들여온다? 그것은 그 군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역시 그 당시에는 중국과 소련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수많은 미국 정부의 자료라든지 세계 전략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은 1950년대부터 말이죠. 주한미군의 오산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전투기가 핵무기를 탑재하고 24시간 활주로에 대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경과 저쪽에 그 캄차카 반도 블라디보스토크는 한 7, 800km 되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의 그 오산하고 군산 미 공군기에서 전투기가 발전했을 경우는 이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전략 효과에 버금하는 그런 파괴력을 북경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 그 광주 항쟁 당시에도 여전히 집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무기 관리입니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역시 카터가 두 번이 광주 항쟁 기간 초기에 두 번에 걸쳐서 긴급 백악관의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광주 미 공군기지가 어떤 그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보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우리가 광주 항쟁 당시 초기에 보면 말이죠. 신군부가 광주에 간첩이 나타났다. 북한 군 개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 또 전두환이 죽기 전까지 그 자기의 이른바 자서전에도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를 하고 그걸 부인하지 않고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많은 그 뉴라이트들이 이제 북한 개입설을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 이런 부분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18에 대해서 이제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은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광주 이 부분을 말이죠 하나의 그 범주에서 집중적으로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18과 그 한미동맹이라는 큰 타이틀을 해가지고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재를 좀 길게 할 것 같은데 뭐 앞에서는 보면 광주 항쟁이 말이죠 미국의 비밀주의 한국 정부도 미국 비밀주의에 이제 추종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왜 규명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말이죠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작전 그것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뭐 대북 방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미 정부가 뭐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른바 심리전 차원 그 이른바 그 어떤 가짜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 진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던 비본토 수훈련 말이죠. 중국 소련을 상대로 한 세계 전략. 그러니까 미국의 합리주의라는 게 역시 미 국익을 최우선 하는데 주한미군이 그 원 한반도에 왔었던 것은 역시 중국과 소련이라는 말 핵보유고 일단 겨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체로크 파일이라고 말이죠. 5.18 당시에 그 미 정부의 어떤 움직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미 정부의 이제 공식 자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집중적으로 좀 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광주 항쟁에 대한 개입이 국제법에 위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난민 학살의 미국의 어떤 그 또 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광주 진상을 규명되지 않는 것인가. 이건 한미 종속 관계입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말이죠. 80년 5월 당시에 무슨 일을 왜 광주를 했는지 그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뻥끗도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미 간에 맺어진 그 협정에서 그런 것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한국 국민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그 국민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치 머슴이죠. 그런데 이 정치 머슴들이 말이죠. 국민들에게 침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기만이죠. 직무유기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펴고 있었다. 핵탑지한 전투기가 24시간 오산 군산기지 활주에 대기하면서 언제든지 중국과 말이죠. 소련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떻습니까? 강대국 간의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의 발진기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국과 소련의 오늘날도 러시아의 말이죠.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도 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강대국 간의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말이죠.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침묵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부 일차적인 책무인데 미국이 말이죠. 어떤 비밀 주를 앞세워가지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그런 중차대항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의 말이죠.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군작전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에 따라 가지고 한국 국민이 모르도록 70여 년간 방치했다. 이건 뭐 거의 범죄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 오늘날 이재명 정부도 무슨 뭐 비서혁명하고 말이죠. 주권정부를 얘기하는데 과연 한미 예속 관계 이런 관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광주 항쟁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정신을 헌법에 수록했다 그랬는데 광주 진상도 같이 밝혀야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하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그 주한미군의 그 이른바 비밀 군사 작전 쭉 비본토수를 해서 오늘날은 오플란 작전으로 변경이 됐는데 2000년대 초까지는 SIOP로다가 그 뒤로 오플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플란 8800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미본토 수호를 위해서 그저 세계 그 핵전략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에 의해서 비밀로 한다라는 걸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다른 방법이든지 국민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도 보도를 하고 학계에서도 문제 삼고 당연히 문제 삼으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을 침묵하면 어떻게 됐어요? 정부의 관계자들도 강대국간의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광주와 관련해가지고 헌법에 수반다 하는데 진상의 부분에서는 뭐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래서 전자권이 뭐 전환 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걸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의 진상 규명과 함께 앞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은 민주인권 평화를 압축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평화의 부분이 보면 역시 이제 그 남북 간의 교협력, 평화 통일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꽉 막혔잖아요. 그 북한은 이국가론을 해가지고 무슨 뭐 그냥 시끄럽고, 주한미군은 또 전략적 연습해가지고 대만 유사시에 말이야 주한미군이 잠수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이 과연 한국의 군사적 주권, 한국국이 그 전혀 아니게 말이죠. 미중 갈등이나 대립, 무력 충돌에 말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의 진상이 말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것이 광주항쟁 당시에 말이죠. 한미 동맹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2의 광주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제 특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